운이 좋아지는 14가지 방법. 내년에 제주도에 자주 낚시하러 가는 필자는 제주도 낚시지인 중에 동생뻘 되는 친구가 있다. 이 사나이는 내년쯤에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단다. 거창하게 결혼이라기보다는 방이나 한 칸 얻어서 살림을 차린단다. 이 친구의 나이는 45세다. 그가 그녀와 내년에 살림 차린다는 말을 이 사나이를 알게 된 즈음인 5년 전부터 듣고 있다. 약 10년 전에 이 친구는 유흥업소 비슷한 곳에서 여자를 한 명 알게 되었다. 이 친구가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아주 보통의 실없는 농담을 그녀에게 던졌는데 그녀가 이 농담을 받아준다. 나랑 살자, 우리 살림 차리자, 너가 맘에 든다. 라고 말하니, 그래요, 내년에 우리 살림 차려요. 라고 그녀가 대답한다. 그럼 오늘부터 내각시 하는 거다, 알았지? 그리하여 그 친구는 내년에 같이 살림 차릴 각시가 그날부로 생긴 것이다. 맞다. 이 친구는 2%가 살짝 모질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2%가 넘칠 사람처럼도 보인다. 이유는 이 친구는 단순하고 순진하고 거짓말을 아예 못하니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킨다. 약속은 철두철미하다. 다른 사람을 자로재고 저울로 달아보고 간보고 하늘 위의 문명 생활에 필요한 기술은 1도 없다. 이 친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1만 원만 있어도 나보고 중국집에 가잔다. 냉면 사준단다. 잘생기진 못했지만 이 친구의 눈빛에서는 맑은 광채가 난다. 순진무구의 광채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의 표본이다. 이 친구가 약 10년 전에 그녀를 만나고 지금까지 5번 이하로 만났다. 10년 동안 서너 번밖에 못 만났다. 그런데 그녀와의 전화통화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시로 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년부터 방 얻어서 살림 차릴 각시가 있다고 자랑한다. 10년 동안 그러고 있다. 그녀와 전화통화하는 이 친구는 행복에 겨워 있고 그것이 생활의 활력소이고 살아가는 낙인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 친구를 10년 동안 금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 친구가 2%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힘들게 육체 노동으로 버는 돈을 10년 동안 잘 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살림하자는 빌미로 말이다. 나를 비롯해서 이 친구 주위의 지인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외상술을 먹는 단골 식당 사장도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다. 이 친구는 주머니에 목돈이 생기는 날이면 그녀에게 모두 송금하고 그날부터 이 식당에서 외상으로 밥이며 술을 먹는다. 하도 답답해서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보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 친구는 그녀로 인해 너무 행복에 겨워 하고 있는 것이다. 단골 식당 사장이 이렇게 물었다야 너 니그 각시랑 어디까지 갔냐? 하고 물으니 낚시할 때 동부도까지 같이 가봤수다 그런다. 식당 사장이 재차 묻는다 하니 그런 거 말고 남자 여자 진도가 어디까지 가봤냐고 그러니까 와. 손은 한번 잡아봤수다 그런다.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적도 있었다. 제주도 동부도에 이 친구와 같이 낚시하러 갔을 때였다. 동부도 방파제가 방파제에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보다 몇 미터 좀 많이 높은 곳이 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방파제 위에서 어떤 40대 중후반의 여자가 치마를 입고 자리돔 낚시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치마가 자주 들쳐지는 건데 낚시에 정신이 팔려서 그녀가 미처 치마 단도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마릴린 몰로의 치마가 지하철 바람에 날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팬티가 자꾸 보인다. 나는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저 주차하고 걸어가다가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같이 걷고 있던 그 친구한테 야, 저 여자 바람에 치마가 날려서 팬티다 보인다. 저거 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안 봐 하고 단호히 잘라 말한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물으니까 하는 말 이우리 집사람은 잘 때 팬티만 입고 자거든. 나 여자 팬티 매일 봐 그런다. 아무튼 손은 잡아봤다는 그 친구 말에 주위 사람들이 혀를 찬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내게 이리 말을 한다. 형님, 나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수다. 왜? 라고 물으니 우리 각시 아들이 있는데 올해 이제 대학 졸업함수다. 이제 돈이 덜 들어가 마시. 그렇다. 그녀에게는 대학 다니는 아들이 있었던 것이고 여자가 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녀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과는 이 친구 덕택에 자기 아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의 학비를 대준 것이고 그녀는 아주 쬐끔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이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그래서 돈을 덜 보내줘도 된다고. 이 친구에게 말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여자와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친구가 10년 동안 돈을 송금해준 여자가 아니다. 다른 여자다. 내가 같이 살고 있다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리저리 재면서 물어보고 이 친구의 답을 들어보니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난 거다. 이 친구는 거짓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다. 아침 저녁으로 밥도 잘해주고 서로 성격도 맞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똑똑하고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인 거다. 잘 때 팬티만 입고 잔다는 바로 그 여자다. 묻는 대로 적나라한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대로라면 내세울 것도 낚시 잘하는 거 말고는 별로. 아니 거의 없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횡재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여자였다. 10년 동안 번 돈을 손목 한번 안 잡아보고 모두 퍼다준 그녀와는 관계가 종료된 것이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 안 되고 꼬여진 인생사를 논할 때는 사주팔자로 전생을 살펴보는 것보다 편리하고 재밌는 것이 없다. 나는 먼저 이 친구의 사주팔자로 전생을 살펴보았다. 전생. 이 친구는 전생의 고관대자까지는 아니지만 저관중작쯤의 지위로 한양 근처에 살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쇠를 다루는 특별한 기술로 아마 크지 않은 작은 관청에서 녹을 먹었을 것이다. 보직이 좋아 시간도 많이 남고 주머니도 항상 두둑했던 이 친구는 현생에서도 술을 좋아하지만 전생에서는 기생집에서 아예 살았다. 입으로 이어집니다.